네, 2022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검수완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냐 법치냐, 윤석열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의 침묵은 여야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간의 합의를 지켜보는 것입니까? 정치를 지켜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치를 위해서 그는 그가 몸담았던 그의 친정인 검찰을 팔아먹은 것일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정치인지 법치인지,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건지, 법치가 정치에 앞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퇴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사말입니다. 자,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일반 국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퇴문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그때도 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검수완박을 반대해왔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개의치 않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어떤 위치에 있던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수완박이 거의 이루어진 지금 그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들들 끓는 거는 부글부글 끓는 거는 검사들입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검사는 자기의 직업을 대한민국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자부심이 담겨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자라고는 안 합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검사의 기능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뺏어버리겠다는 것에서 굉장히 불만을 털어내고 있죠. 차오동 씨라고 대구지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제도를 통해서 절대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 난데없이 그 기간을 셧다운 시키는 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 또 다른 검사는 차라리 민주당이 날치기로 단독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면 시민들이 지켜보고 어떤 비난을 할 텐데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으니 참 굴욕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1년 전에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쪽으로 가니까 당선인은 자기가 20몇 년 몸담았던 조직을 팔아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검찰 내의 불만과는 별도로 여야에서도 모두 불만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법치 파괴의 공범이다라는 비난이 무지하게 많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표현하면서 중재안 철회해라 아니면 탈당하겠다. 그리고 이 중재를 했던 박병성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복귀를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명도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큰, 이 양반은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하고 나온 사람이죠. 그는 가장 큰 독소장인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아냈다. 보안수사권이 이제 뭐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사지휘권은 폐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이란 말로 바꾼 건데 어쨌든 보안수사권은 지켜냈다. 말을 바꾸면 완벽한 수사권 폐지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 정도라도 막아낸 게 우리 113석밖에 안 되는 국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요. 검찰이 지금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법에 따라 징계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에 갖고 있던 수사권을 기득권만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이 기득권을 권성동 씨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걸 기득권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 같은 기자가 취재를 하는 거를 저희 기득권으로 봅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걸 기득권으로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축구하는 게 기득권입니까? 독특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다. 이거는 뭐 헌법이야 그냥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목표를 적은 건 추상적인 컨스티튜션, 로가 아니잖아요. 로 법이 아니잖아요. 컨스티튜션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과거 대한제국 때는 이 컨스티튜션을 국제라고 번역했고 지금 헌법이라고 일본 애들이 만든 걸 따라 헌법이라고 하지만 법이 아닙니다. 진짜 법은 국가의 기본법은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인데 이거는요 헌법보다도 개정이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법, 국가공무원법, 뭐 무슨 법, 무슨 법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 기관들을 움직이는 무슨 국토개발에 관한 법, 무슨 법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흔들어 놓으면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법을 바꿀 때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해서 한 수십 년 걸쳐서 합의를 한 후 바꿔야만 그래야 적응할 시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박병석이란 뭐 국회의장이 대단하다고 야 여야 원내총무 와 딱 모아갖고 합의해 하고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검찰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경찰만 있던 시절에 경찰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고문금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갑오경쟁 때쯤 한 100년 전쯤에 고문을 그전에는 주리를 틀고 태형이 있었죠. 빠따 치듯이 곤장을 때리는 그 고문이지 않습니까? 주리를 틀고 인두로 지졌잖아요. 그게 다 봉건 시대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신체에 그런 고통을 주는 게 그게 금지된 게 근대 국가 공화국이 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어지냐? 그런 것들이 불법이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합법적인 수사를 하도록 법을 잘 지키는 걸 의무로 하는 사법부 판사들이 넘어와서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고 하면서부터 검사가 되면서부터 그런 고문이라는 게 없어지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게 된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형사사법을 하는 검사하고 형사소송법을 하는 검사는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 봐야 기득권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 정치적 타협으로 바꿀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청법에서 검사란 단어를 좀 빼가지고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을 다 뺏는 쪽으로 갔는데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건 정치적 타협으로 할 게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여야 국회의원만 모여서 만듭니까? 물론 기본이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헌법 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를 인준받기 위해서 타협할 걸 타협해야지. 이런 걸 타협한가요? 이런 걸 타협하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렇게 쉽게 타협하나요? 이거를 어쨌든 입법부에 들어가 있는 양당, 특히 이제 권성동 여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난 잘했다 주장하는데 이게 옳은가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검찰 지도부도 참 웃깁니다. 김호수 사표, 이성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검장급 사표. 그럼 이렇게 다 나가면은 누가 소를 키우나요? 집에서 엄마 나가고 아빠 나가고 할머니 나가고 할아버지 나가고 형 나가고 누나 나가면 누가 밥하고 누가 농사 짓나요? 야, 그렇게 책임자들이 훅훅 사표를 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내는 건 좋지만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모면하려고 내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표 쓰고 정치에 나간 것도 혹시 모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든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장기판이 쫄이다 그랬는데 이번 두 개 법안이 위헌이다 헌법 소원을 내겠다 뭐 등등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만 갖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은 1년 반 지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1년을 지나서 중수청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서 중수청만 행사하게 하면 되죠. 근데 검찰이 수사권을 먼저 뺏어놓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돼요?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할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낼 때는 종부세 옹호론을 펼쳤습니다.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그때는 종부세를 옹호해놓고 이번에는 왜 종부세를 없애거나 개편하려고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개편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부세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한덕수 씨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종부세를 흔들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흔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겁니다. 근데 남인순 의원은 상당히 운동권 사람이죠. 그때는 종부세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은 왜 바꿔야 되냐고 공격하는데 이런 걸 비유해서 형사소송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종부세 바꾸는 거하고 형사소송법 바꾸는 거는 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에 출근하지만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맞지요. 입법부에서 하는 거 행정부를 이끌 사람이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옳지는 않죠. 입법부가 하는 걸 수행하는 게 행정부가 맞으니까. 그러나 그는 선거에 나오기 전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게 옳을까요? 검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이 선언문에 철저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의 한 전형이 정치인들인데 그들을 더 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사표를 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사표를 냈지? 코미디 하고 있어? 아니, 정치에 가장 충실하고 끌려갔던 사람이 이성윤 씨 아닙니까?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상하게 끌고 나간 사람이, 권력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같이 사표를, 훨씬 더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이성윤 씨처럼 하지 말고 정치인들을 좀 더 쳤어야 돼요. 일본에서 국회의원들은요, 검사들 앞에 가면은 고양이 앞이 쥐입니다. 검사들이, 일본의 특수부 검사들은요, 국회의원 알기를 뭐 발에 묻은 뭘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가 너무 셉니다. 뭐 홍준표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사실 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했으면 어떨지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검사가 정의를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뛰었나? 제대로 뛰었다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수많은 검찰총장들이, 또 고검장, 지검장들이 자기 보직을 위해서 권력의 개가 됐던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은 겁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꾸 뭐 언론중재법 이런 거 당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그들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들이 던지는 향응을 받고 잘 써줬기 때문에 우습게 봐서 덤비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을 잡아야 된다. 중수청과 공수처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는 이미 검사가 있는데 중수청 만들면 거기도 검사가 있겠죠. 근데 중수청과 공수처의 검사는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청의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용어라도 바꿔야죠. 공수처와 중수청에서 검사는 수사라고 바꿔서 수사권을 갖고 검찰청은 뭐 검사라고 해서 수사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침묵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권성동 씨가, 자기의 뭐 어릴 때 친구이기도 한 권성동 씨가 여당을 대표해서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권성동 씨가 하겠다는 걸 추인해줬기 때문에 자기 책임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가. 아니면 검찰을 배신하고 정치인이 된 건가. 아니면 입법부가 하는 거라서 상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가게 되면요, 북한도 보고 있을 거고,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도 그런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멍멍하게 있을 겁니까? 뭐 한미 동맹이나 매달리고 그렇게 갈 겁니까? 이제는 윤석열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이냐 아니면 법대로 하기 위한 법치를 할 것이냐. 윤석열은 정치를 할 것이냐 법치를 할 것이냐. 그의 침묵은 무슨 뜻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법치냐 정치냐였습니다. 감사합니다.